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상속세 폭탄 2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잘라서 지금 하고 있고요. 자, 먼저 항상 좋은 컨텐츠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소개 감사드립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상속 과세가액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세가액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속가액하고 국세청에서 판단하는 상속가액하고 나중에 세무조사 관련돼서 이게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세금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가 첫 번째였고요. 요거 위에 자세한 거 카드 남겨드릴 테니까 그 내용 한번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번에 상속가액이 결정이 됐을 때 이후에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 복잡하니까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 위주로 쪽쪽 중요한 부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PT한테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상속세 절세란 예를 든 게 세금 경감 조치 활용, 생전징여, 재산 조정, 전문가 상담 및 계획, 이렇게 GPT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상속가액 요거 카드 한번 꼭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납부세액이 들어갈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상속가액이 나오면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공제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요걸 이제 합치죠. 기초공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2억을 기초공제로 무조건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적공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자녀, 연로자 이런 게, 자녀 같은 경우 한 명당 5천, 연로자도 마찬가지로 5천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그 다음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해서 기대 여명 살아갈 날까지 계산을 해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입니다. 그러니까 1천 곱하기 기대 여명. 미성년자 같은 경우 1천 곱하기 19세에 도달하는 연수.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8살이라 그러면 19에서 8 빼면 10일이죠. 이런 식으로 곱하기 해서 이제 공제를 해드리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요게 이렇게 두 개 합친 부분이 요거는 이제 가족 수가 많을 때 유료한 거고요. 만약에 요즘같이 이제 핵가족이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일괄공제, 요거 합친 금액하고 일괄공제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높은 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거의 요즘 같은 경우 실무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일괄공제를 많이 들어가실 거고요. 일괄공제 같은 경우는 5억이겠죠. 기본적으로 일괄공제를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무조건 5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배우자 공제를 좀 자세하게 들어가면 배우자 공제는 5억에서 30억까지겠죠. 네, 여기서 요게 이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미니멈 실제 지분 또는 법정 지분, 미니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억에서 30억까지 이제 공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들어보지 못하셨을 부분이 이제 금융재산 상속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재산에 포함되는 거는 현금은 당연히 빠지고요.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신탁 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총 금융재산이 만약에 2천만 원 미만이다라고 하시면 전액을 다 해서 2천만 원까지 해드리고, 2천을 초과해서 1억일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만 해드리고, 1억 원 초과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순가액의 20%까지 해드립니다. 그리고 맥스치가 있는데요. 10억을 초과하시게 되면 맥스 2억 원까지 공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손실공제, 이 부분은 만약에 이제 상속에 개시가 된 이후에 상속세 신고 기한,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이겠죠. 그 안에 화재, 폭발, 붕괴,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있을 때 재산이 손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손실 재산액만큼을 이제 공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 요거 같은 경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서 10년이 돼야 되고요. 10년을 봅니다. 10년을 보고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요거를
갖추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인, 돈을 받는 사람이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맥스 6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상속 공제는 마지막으로 상속가에게서 최종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정평가 요 부분은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건데, 요거 1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납부 목적용으로 해야 되고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한다. 나머지 내용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모든 세금이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제를 해주고 나서 세율을 때리기 직전을 우리가 과세표준, 과표라는 용어를 씁니다. 요거는 이제 상속증여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법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하니까 이런 거 참고 용어 정도 하나 알고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과표가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요때는 아예 그냥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상증법에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산출세액이라는 게 나오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산출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대생략 가산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 이렇게 자녀를 건너뛰고 이렇게 갔을 경우에 이렇게는 이제 30%까지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미성년자인데 20억 이상이 초과됐다,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40%가 되고, 대승상속이라는 걸 이제 제외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거는 일단은 뭐 이게 지금 세법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이제 민법상의 규정으로 보게 되면 이 사망이라는 게 민법 규정에 또 들어가겠죠. 거기서는 이제 본의상속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본의상속.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서 같은 경우는 자녀가 있었는데 이렇게 그냥 건너뛴 거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사망을 했거나 상속 결격이 됐을 때 아예 상속인 자격이 없는 상황,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가 손주로 내려갔다, 이럴 때는 여기 세대생략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는 건너뛰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신고세액 공제, 요거는 이제 증여뿐만 아니라 상증법에서 상속증여 다 3%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요게 역사를 보게 되면 뭐 10%에서 뭐 7% 뭐 이렇게 계속 줄다가 이게 2019년도 이후로 지금 계속 3%를 유지하고 있는데 뭐 언젠가는 또 이것도 떨어질 거라고 뭐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실 게 뭐냐면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세법에 있습니다. 20%. 그리고 요게 만약에 뭐 고의적으로 하거나 이게 여기서 이제 신고가 요거 무신고 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입니다. 과소신고가 이제 20%를 매기고요. 요게 만약에 불성실로 가산을 했다, 만약에 이게 뭐 편법으로 뭐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40%까지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내용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매 하루당 0.022, 이게 별로 안 돼 보이죠. 이게 만약에 1년으로 계산하게 되면 8.03%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하고 이거 합쳐서 불성실 가산세하고 요거까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뭐 28.03%가 되죠. 28%. 이미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분납, 연부 연납, 뭐 물납 관련된 거는 따로 한번 시간 관계상 이거는 따로 한번 내서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아까 빼먹었는데 세율이 10%에서 50%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돼 있는데, 누진세율, 정기 누진세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위에 또 참고로 하나 딱 누진세율 관련돼서 카드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납부세 구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상속은 미리미리,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사후에 절세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가 설령 상속세가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더라도, 아니면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사전에 주기적으로 검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상속은 미래에 발생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재산 가치 가지고 이거를 판단하지 마시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제가 화폐 가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 미래에는 상속세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